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얘기 그만해라. 아유, 이준석 세 글자만 들어도 아침 밥맛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준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온 물을 흐려놓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금 한국의 정치판에 그 뜨거운 감자처럼 이곳저곳에서 작은 폭탄들을 터뜨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싫든 좋든 이번 주 얘기를 좀 계속 집중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광복절에도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갔더군요. CBS 라디오에도 나가고 JTBC 뭐 TV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참 이런 말까지 하나 싶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석에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굴려갑니다.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는데 지령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그 사람들이 그 새끼 발언을 듣고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는 때려도 되겠다 한 것이다. 이준석이 대통령의 지령이 있었다라고 표현해버린 겁니다. 지령, 이 말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 비밀리에 내리는 명령,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다가 탁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날이 하루 더 가고 하루 갈수록 자기의 말의 강도를 에스컬레이팅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도 지금 이런 말이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갈수록 더 세게, 아주 독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성적, 내일이 100일 되는 날입니다. 25점 준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난 30, 50년 뭐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자기 당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점수를 25점을 준다고 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인간일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댔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난 뒤에는 그 사냥에 쓰였던 개를 삶아 먹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개한테 비유하지 않았었느냐, 그렇다고 나는 발끈하지 않았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을 개에 비유했을 때 나는 화내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쓰면서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참, 이준석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과 대통령을 거의 동급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준석은 이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토사구팽에서의 개에 비유된 것과 양두구육에서의 개에 비유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꼭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온 그런 비유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요직에 앉혀서 그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 있다가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을 멀리한다 할 때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늘 쓰는 겁니다. 그러나 양두구육에서의 개곡이라는 표현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던 겁니다.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아무튼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재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이틀 뒤인, 아니 토요일이군요. 사흘 뒤인 8월 13일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가 있는데 그 2시간 반 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인탄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일 윤석열 대통령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내일 바로 이준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가면 법원 신문을 받는 그 뉴스가, 그리고 내일 빠르면 내일 가처분에 관한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내일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준석이 신문을 받고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이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 뉴스를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자기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를 뿌린다. 소금 뿌린다. 일관되게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내일 이제 이준석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가령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한지붕 두 당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이 두 사람이 병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가 되고 이준석 당대표로 복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은 가령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로 복주를 하면은 윤핵관들이 창당을 할 것이다. 윤핵관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핵관들이 밖으로 나가서 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차기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면서 이 윤핵관들이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거 하나로 끝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준석의 이런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 이준석의 운명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이상 방송에서 그를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부터 틀어진 것이냐? 이제 그러자 작년 7월에 작년 6월 말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하면서 그때 이준석이 서울에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패싱 입당, 이준석 없이 입당을 했다. 패싱 입당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대표가 출장 갔을 때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데 원내대표까지 출장 간 날을 골라 들어온 건 무슨 상황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당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 날 입당 선언을 했더군요. 작년 7월 30일 날 입당 선언.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패싱 입당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야기를 반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출장 간 사이에 당사를 비운 사이에 입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틀어졌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저거 곧 정리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윤석이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쏙 빼놓습니다. 이준석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기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약속, 저것 곧 정리된다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한 처절한 반성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과 유승민이 다시 손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연대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빨리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방송을 보면서 CBS나 JTBC나 글쎄요 오늘 또 어디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그 진행자 기자들한테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돈을 지불하고 2013년 7월 8월에 대전에서 그 여성과 잠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준석이 거짓말을 한다면 나중에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잠자리를 그때 여성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1월에 김철근 정무실장을 늦은 밤에 11시 새벽 1시 이때쯤 대전으로 황급하게 내려보내면서 7억 원짜리 유치각서 입막음용 7억 원짜리 각서 써줬느냐 안 써줬느냐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안 물어보죠? 나머지는 다 곁가지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네, 아무튼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뭐 많이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이 결판이 납니다. 이준석도 이제 멀리 가지 못하고 최종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령이 있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죄를 뿌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